안녕하세요. TV닥터 박은정입니다. 어깨의 관절은 상하 좌우 움직임이 자유롭다 보니까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만큼 운동 범위 또한 넓어서 작은 충격에도 파열되거나 손상이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어깨 질환은 원인도 다양하고 병명도 참 많지만 증상이 비슷해서 대부분 오십견으로 자칫 오인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본병원 김기훈 원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게 된다는 어깨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통증이 심한 경우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깨 질환은 왜 생기는 것인가요? 네, 정형외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의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허리 통증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어깨 통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 통증이 흔한 원인은 아무래도 어깨 관절이 타 관절에 비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넓고 어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근육과 인대가 사용되어지고 또 거기에 관절낭이나 저맥낭과 같은 수가 딴 관절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운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생활 패턴 자체도 어깨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나 레저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어깨 통증은 매년 빈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깨 통증은 어깨 관절 질환 자체뿐만 아니고 목에서 비롯된 경추 디스크나 경추 관절염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폐나 폐동맥 그리고 횡격막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에서 어깨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깨 질환은 참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오십견을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십견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40, 50대 분들이 어깨 통증이 있으면서 어깨가 굳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깨 질환으로는 20, 30대 이전에는 어깨 관절의 탈구, 상완 이두근 손상, 근육이나 인대의 파열과 같은 외상선 질환이 많고요. 40, 50대 이후에 환자에게서는 회전근개 손상, 석회화 근초염, 관절염 등의 비외상성 질환이 많습니다. 네, 우리 어깨 관절은 톱니바퀴와 같이 생겨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깨 질환 하면 오십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오십견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십견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에 관절낭이 염증이 생겨서 관절 볼륨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깨 관절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관절 움직임이 둔화되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이제 통증이 먼저 오게 되고요. 이후에 어깨 관절 구축이 동반되게 되면 특별한 원인 없이 오십견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서 어깨 통증과 관절 운동의 구축이 완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0, 50대에 많이 발병하게 된다는 오십견,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과거에 이야기했던 오십견은 그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현대 영상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오십견의 80% 이상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고지혈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골절이나 인대 손상, 근육 파열로 인해서 어깨를 장기간 동안 고정함으로 인해서 오십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탈골, 상완 이두근 손상과 같은 외상선 질환 혹은 회전근개 손상이나 석회화 근초염과 같은 비외상성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오십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십견이 있는 여자분의 어깨 MRI 사진과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MRI 소견상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엑실라리 포치라는 관절낭이 줄어든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소견상에는 활액막이 증가되어 있고 활액막의 충혈이 굉장히 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오십견이 발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됩니까? 네, 오십견의 치료는 원인을 찾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1차적 치료 목표는 어깨 관절 운동성을 회복하고 통증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및 주사, 자가 운동요법, 그리고 관절경 수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초기 치료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통증의 감소와 염증의 감소에 중점을 두어 약물 및 주사 치료나 운동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주사요법은 압통이 있는 부위에 국소,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합니다. 운동요법의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최대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는 경우에서는 책상이나 벽을 이용해서 어깨 관절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을 사용하여 수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건이나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스트레칭 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하여 운동치료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어깨의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연골, 힘줄의 손상 등의 동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크게 절개하는 수술을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작은 구멍만 내고 수술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십견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뭔가에 걸리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 어떤 것인가요, 원장님?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조금 생소한 말일 텐데요.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함께 대표적인 어깨 관절 질환으로 꼽힙니다. 팔을 들 때 견갑골의 견봉이라는 부분과 상완골두에 붙어있는 회전근개라는 인대가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기면 어깨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통증이 심해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깨 관절이 노화되면 어떠한 원인에서든 견봉과 상완골두 간격이 좁아지는데요. 이 간격이 좁아지면 견봉과 어깨 근육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비슷비슷한 증상들 속에서 충돌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만세 동작이 힘들거나 노를 젓듯 팔을 위에서부터 회전시킬 때도 아픔을 느낍니다. 또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서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소리가 나기도 하고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고 어깨의 앞쪽이나 팔의 윗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도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근막 통증 증후군 등과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한 질환으로서 견관절 조영술, MRI, 초음파 등을 통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는 감별 진단을 반드시 받아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싶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